이거 똥꼬다리라는 표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너무 귀여운 표현 같아요. 아니, 똥에서도 몸체가 아니라 꼬다리다. 별것도 아닌 놈이다. 아, 정말 모욕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슈반장 엄변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모욕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한예슬 씨에 대한 모욕사건 판결이 나온 걸 보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다른 이슈들이 하도 많아서 영상이 좀 늦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모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리님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시비 흔히 약간 이렇게 욕하는 거? 욕설. 네네, 이런 거가 모욕이 있지 않을까? 네. 형법상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80년도에 어촌에서 아저씨들끼리 싸우다가 아무것도 아닌 이 똥꼬다리 같은 놈아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고 단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똥꼬다리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리님 이거 똥꼬다리라는 표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너무 귀여운 표현 같아요. 이게 우리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에서 들어있던 표현인데 난 처음에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조차 상상이 안 돼서 똥꼬다리인가? 똥꼬에 달린 다리라는 표현인가? 뭔 이런 묘기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똥꼬다리 같은 놈아 이런 의미로 똥의 꼬다리로서 똥에서도 몸체가 아니라 꼬다리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놈이다. 이런 의미로 욕을 한 거예요. 아, 정말 모욕적이네요. 판례가 어촌계 운영에 관련돼서 이제 다투시다가 이런 욕설까지 하게 되신 건데 그럼 좀 진지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 똥꼬다리라는 말만 글씨로 놓고 보면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단 그만하고 퀴즈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은 표현은 1번 양아치, 2번 날라리, 3번 국민호텔녀, 4번 기레기, 5번 비욘 드보르잡. 글쎄요, 제 생각에는 5번? 5번 왜요? 드보르잡 정도는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다 이걸 줄여서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기분 안 나빠요? 기분은 나쁜데 흔히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용어 같아서. 많이 쓰는 용어다 하면 양아치, 날라리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쓰는 기분 나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정답부터 말하면 4번 기레기가 정답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매우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들인데 왜 어떤 건 모욕죄가 성립이 됐고 어떤 건 안 되었을까요? 제 퀴즈 질문 내용을 잘 되새겨보시면 어떤 게 모욕적인 표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이 되었나 안 되었나가 핵심입니다. 같은 모욕적인 표현도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인터넷에서 댓글 자주 다시는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보기 3번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 어떤 의미로 한 것 같으세요? 아마 워낙 유명한 분에 대한 판례여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이자 여배우로 활동한 연예인 수지씨에 대한 댓글이었는데요. 수지씨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한 네티즌이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라는 댓글을 한번 게시를 했고 이후에 한 번 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얘한테 붙인 재화 언플 징하네 라고 한 번 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재화비라는 거는 JYP 그 수지씨 소속사를 말하죠. 1, 2심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은 비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전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표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국민호텔녀라는 표현만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왜 원심과는 달리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했을까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냄으로써 피해자가 일반인들에게 호소하는 청순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여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대리님 알다시피 수지씨가 국민 첫사랑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청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랑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을 들었다? 굉장히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고 모욕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거의 사회적으로 외장당하는 기분? 네, 이런 기분이 들 것 맞아요. 같아요. 전 국민이 날 알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면 네네. 국민 호텔녀라고 하면 마치 그 표현이 이분이 매번 그렇게 호텔을 드나들면서 문란한 생활을 할 것 같은 마치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법감정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만든 거품, 영화 폭망 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공적 영역을 비판하고 있고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퀴즈의 1번, 2번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이 표현은 또 모욕죄 성립이 인정이 되었어요. 근데 반장님, 국민 호텔녀만큼 그렇게 수치스러운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모욕죄가 인정이 되었나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한예슬 씨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의 표현이었는데요. 누가 한예슬 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 나이값 좀 하자, 부록에 뭐하는 짓임?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 날라리와 양아치의 사전적 의미를 들면서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가해자가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하적인 표현, 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을 까내리려는 표현,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만 중요한 건 아닌 게 전에 무한도전에서 무도가요제 할 때 혹시 팀 이름들 기억나세요? 유재석 씨가 지었던 팀 이름이 뭐 압구정 날라리였을 정도로 뭐 날라리가 막 그렇게 국민 호텔녀만큼 기분 나쁜 표현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표현 자체는 아까 수지 사례에서 언론이 만든 거품, 영화 폭망 퇴물 이런 표현도 꽤 모욕적이고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연예인의 영화배우로서의 활동, 즉 공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일부 나온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반면에 한예슬 씨에 대한 이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모욕적인 정도를 넘어서 그저 한예슬 씨 마음에 안 든다고 날라리 양아치라는 기분 나쁜 표현을 냅다 박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예슬 씨의 배우로서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행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냐 아니냐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된 상황 전체를 살펴보고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퀴즈의 정답이었던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기자들끼리 서로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결국 가해자인 기자가 상대방 기자에 대해서 땡땡땡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고소를 받으니 오히려 영광이죠. 조사받으러 가면 정체 폭로해줘야죠. 라고 하면서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 기자분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이 작성되게 된 게시 경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표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론인으로서의 부당한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견을 한 번 더 강조하다가 부분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거라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지만 밑도 끝도 없이 연예인 인터넷 기사에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의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제목 따서 악성 댓글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인터넷상 악의적인 댓글이 언어폭력이나
인격 살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손가락 살인이라는 성격을 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연예인분들이 이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일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엔터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 잘 합시다. 이슈 반장도 모욕적인 댓글은 싫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안녕.